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얼마나 낼 건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시기별로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시기별로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입주 전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근데 진짜예요. 꿀팁. 최대 10억까지, 11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프로의 캡티입니다. 여러분, 저번 반포 트리니원 영상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조회수 10,000회 이상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이런 영상이구나 싶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하게 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삼 센트럴 자이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강남권 아파트들은 자금 계획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시기별로 입주할 때, 중도금 낼 때, 그리고 전세할 때, 또는 내가 입주할 때 각각의 상황별로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엑셀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추첨 물량이 별로 없어요. 가점이 6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첨으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몇 타입에 넣어야 되는지 영상 끝부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너무 슬프게도 이 아파트도 현금 20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증여나 차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 왜 12억이 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판단의 근거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도록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부동산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 공부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영상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영상 자료 받는 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청약 올인원 구독자분들 중에 반포 트리니원 무려 20억 시세 차익 단지에 당첨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의왕시청 SK뷰에 또 부프로에서 2분이나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당첨이 많이 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들을 심플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또 1대1 상담도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부프로의 청약 뉴스를 보고 청약을 잘 챙겨서 넣어주셔서 청약 신청을 많이 하니까 청약 확률이 높아져서 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로또 청약만 넣지 마시고 이런 일반 청약들 중에 가능성이 높고 나한테 맞고 시세 차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이런 것들 잘 선별하셔서 넣으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랑이 너무 길었죠? 네, 얼른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시세 차익이 나는 역삼 센트럴 다이인데요. 5월 15일에 청약을 시작해서 5일은 특별 공급, 26일은 일반 공급입니다. 여기는 이제 말해 뭐해 강남이지만 70점 이상의 가점제 분들한테는 향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반포 DH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2026년 분양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세대가 넘는 한강변의 반포 DH 클러스터에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스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포 트리니원 최소 청약 가점이 5구 D타입 기준으로 71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삼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71점 조금 낮은 분들까지 청약이 당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점 이상 분들한테는 조금 아까울 수 있으니까. 현재 시세 차익은 12억입니다. 비교 단지는 이러한 단지들을 참고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이 60점 초 분들은 70점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먼저 12억 차익을 보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탑승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점이 60점 이하인 분들은 가점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추천 물량을 노려야 합니다. 유형별로 추천 물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마지막에 유형별 공급 세대수에서 추천 물량을 안내 드릴게요.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입주 전에, 그리고 중도금 납부 후에, 그리고 매달 이자를 얼마나 낼 건지, 입주 전에 계약금 및 옵션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입주할 때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이 여기는 2억 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입주했을 때 또는 전세를 놓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자금 계획 엑셀 파일로 정리드렸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그리고 10월 15일 기재로 15억 이상 사업 대출, 25억 이상 2억 대출인데 여기는 2억 대출에 걸릴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 이 뒤에 자금 계획에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4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 20%는 자기가 납부해야 되고 또 이자도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 이 40%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입주 때까지. 그리고 계약금 20% 납부해야 되고 이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20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이 20억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세요. 가족 간의 비과세로 증여, 차용을 10억대까지, 11억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는 20억입니다. 8사제곱미터는 27억에서 28억이에요. 전용 22는 38.4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유의사항은 거주 2년 해야 되고요. 언제부터 2년을 해야 되냐면 처음 입주 가능일, 그러니까 준공했을 때부터 3년 내에는 꼭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를 줄 경우에도 2+2를 못 주고 2년만 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죠. 전매 제한은 3년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신청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12월 5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때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해당, 2년 미만이나 경기도, 인천 거주자분들은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 단지의 경우는 로또 청약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또 기타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추첨 물량을 넣어보겠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개요. 역삼 센트럴 자이 단지의 위치 한번 볼까요? 한티역 인근에 있어요. 한티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빠르면 5분 이내로도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인근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 롯데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선릉역이나 강남역, 역삼역까지 업무직으로서의 접근성도 아주 좋다. 그런데 세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237세대로 세대수가 적어요. 세대수가 많아야 거래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가격이 거래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커뮤니티 등이나 이런 점에서도 단지가 큰 아파트들보다는 좀 커뮤니티가 부족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는 세대수 적은 아파트를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워낙 로또 청약이고 차익이 12억까지도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죠. 되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교 배정이 도곡초로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역삼 센트럴 자이고 도곡초가 이 건너편에 있는데 도곡초가 이 주변의 빌라 단지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일부 대치 아이파크까지 포함한 지역들이 도곡초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선호가 되는 초등학교가 여기 대도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세 분석을 이 레미안 도곡타운 카운티랑 역삼 센트럴 자이랑 비교를 할 건데 이 대치동 쪽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학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원하는 초등학교가 아닌 곳으로 배정이 되는 게 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도곡 카운티가 10년 차로 조금 이 신축 아파트보다는 연수가 됐지만 학군 면에서는 여기가 더 좋다. 그래서 가격이 이쪽 아파트가 요 레미안 도곡 카운티가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랑 여기 있는 자이랑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 학군들 때문이에요. 이 초등학교 배정되는 것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점. 그 외에도 환경적인 것도 조금 다르긴 하죠. 여기는 업무지구랑 상권들 근처에 있으니까. 어쨌든 도곡초로 배정이 된다. 아쉽게도 여기 대도초가 조금 더 선호되는 지역이긴 하다. 2028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기간이 꽤 남았죠. 보통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들은 후분양 단지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먼저 짓고 나서 좀 한참 짓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먼저 보통은 이제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서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니까 뒤로 미루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먼저 분양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입주 때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아직은 남았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권 아파트 치고 입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시세 차익은 12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부동산을 이해하고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드리는 게 목표예요. 모든 영상들을 때마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고 스스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다른 누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다른 누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 같고 이렇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제가 어떻게 물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초간단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지 이렇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필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호갱노노고요. 유형을 일단 아파트로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필터를 저희가 25평에서 33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거나 소형 아파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 연차를 신축이기 때문에 한 15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15년 하나, 10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도 준공 연수가 20년 차 이상으로 다 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15년으로 해도 되고 저는 10년으로 했습니다. 10년도 그동안의 공사비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10년간의 격차가 적은 격차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공사비가 3배,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10년도 뭔가를 비교하기에 비슷한 상품들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충분히 그 커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여기가 200세대. 보통은 저는 매매 물건을 고를 때는 그 단지의 대장 아파트를 먼저 보기 위해서 1000세대까지 놓는데 이 아파트의 특징 자체가 블록이 작아서 200세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세대로 놓을게요.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단지들이 딱 보이실 거예요. 이 구역 안에. 입지적으로는 이 세 개가 조금 더 가깝고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이 두 개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단지는 이 레미안 레벤투스. 보시면 언제 분양을 했냐면 24년 7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평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이 5구 기준으로는 3, 4억 정도가 올랐고 84 기준으로는 5억에서 6억 정도가 올랐어요. 불과 몇 년 만에 1년 5개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청약은 빨리 당첨될수록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60점 넘었는데 이제 70점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기다려보겠다. 1년에 1점 정도거든요. 그러면 1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여기 당첨돼서 바로 12억 벌고 이 아파트를 사서 인플레이션에 같이 탑승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 거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 분양가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전에 인근의 분양에 비해서 그거를 참고하는 지표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미안 도고 카운티를 봐볼게요. 그래서 레미안 도고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가 됐는데 400세대예요. 이 400세대도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이제 커뮤니티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소규모 세대의 아파트도 현재 39.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월에 거래가 됐고요. 14층입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삼 자이나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와는 다르게 좀 자주 거래가 일어나는 편이에요. 위에 역삼 자이랑 역삼 센트럴파크 선릉역 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로 비슷한데 33평이
거래가 계속 없었습니다. 30억 이후로 33억 이후로 여기는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고요. 거래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가격들이 바로바로 거래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세대수가 약간은 큰 세대수보다는 가격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안 도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세대수가 위에 거보다는 조금 많아요. 위에 건 300세대 정도였는데 얘는 400세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월 이후로 뭐 3개월마다 3개월에서 뭐 4개월, 5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39.5억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호가가 41억에서 42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왜 두 개가 다르냐 생각해보면 대치권에 강남 중에서 이 대치 인근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군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치동 학원가의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선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초등학교가 선호되는 곳으로 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릉역 쪽에 업무지구와 상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도곡 카운티가 입지적으로 조금 더 선호되는 곳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미안 도곡 카운티 또 도보권으로 여기에 있는 롯데백화점, 이쪽에 지금 잘려있는 롯데백화점도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뒤쪽이 이제 역삼 센트럴 자이고요. 그래서 레미안 도곡 카운티가 조금 더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기별로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시기별로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입주 전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계약금 20%를 내셔야 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구 제곱미터 20억이고요. 계약금 4억 들어가고 10%씩 2억씩 납부하고 뒷부분에 27년 11월부터 직접 이 중도금을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2억씩. 그러니까 이 8월 입주 전에 4억 정도가 있으셔야 되고 또 이 대출 실행을 할 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 4회차에 대한 이자를 28년 8월까지 입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대출 이자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도금 이자 4.2% 정도로 잡았습니다. 84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억이고요. 28억 가장 높은, 가장 비싼 게 84A. 라서 28억 정도 되고요. 계약금은 5.6억 있으셔야 되고 2억 8천씩을 계속 대출을 이제 집단 대출을 받으시면서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내가 안 납부하는 거고 27년에 2억 8천을 내셔서 두 번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중도금 이자는 8,800만 원 정도입니다. 약 9천만 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을 갚는 건데 이 잔금은 언제 내냐면 입주할 때 내잖아요. 그러면 이 잔금을 보통 뭘로 내요? 이거 주택담보대출로 내시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10월 17일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시 총액이 제한되어 있죠. 여기는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4억이고 25억 이상일 때는 2억인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이 뭐냐? 시세의 80%에서 90%, 뭐 많게는 95%까지 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어쨌든 시세의 80%에서 뭐 90%까지를 담보평가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액이 5구 기준으로 주변이 3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32억 곱하기 80% 하면 25.6억. 자, 평가액이 25억을 넘어가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2억밖에 안 나온다. 분양가가 20억이라고 4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25억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2억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입주할 때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지금 총액, 옵션하고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21억 정도, 21억 7천 정도가 나온다. 여기서 2억을 빼면은 약 20억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5구 기준으로.
또 8사 기준으로는 30억 빼기 2억에서 28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아드릴게요. 제가 근데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그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9% 청약 올인원 이 4,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첫 달에. 그래서 뭔가 질문이, 개인적인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상담을 해드려요. 너무 길거나 제가 전략이 필요한 이런 질문들은 1대1 상담으로 따로 받지만 청약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들은 청약 올인원만 구독하셔도 첫 달에 4,900원. 다음 달부터는 9,900원인데 이것도 제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내년에는 어쨌든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댓글로 단순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청약 올인원 상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금 계획과 관련된 이 청약과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 그런 질문들은 제가 댓글로 최대한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여나 차용 관련해서도 질문 주신 분이 많았는데 저번 영상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 그런 질문들도 1대1 상담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옵션하고 부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급 금액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대한 금액 자체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반드시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 또 시스템 에어컨 반드시 있으셔야겠죠. 대부분 전실, 모든 실에 다 다십니다. 에어컨을. 그렇지 않으면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설비를 만든 다음에 에어컨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에어컨을 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발코니 확장비랑 시스템 에어컨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더해야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아파트의 금액에 포함된 옵션들을 필수적으로 다 넣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이제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 시간에 따라서 내가 드려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가격에 중도금 이자를 넣지는 않아요. 아파트 간 가격 비교를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을 위해서 넣어뒀습니다. 다음 부대 비용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이렇게 나오시고요. 3.3% 정도 나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율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9억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옵션을 포함한 금액 공급 금액의 이 옵션을 포함한 금액의 3.3%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옵션을 더 많이 넣을 거다 그러면 이 공급 금액의 다른 옵션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의 3.3%를 곱하셔야 취득세가 됩니다. 이 취득세는 등기를 낼 때 하는 건데 이 12개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거든요. 카드사에 따라서 그런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등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나와요. 근데 세대수가 많으면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하면서 한 1년 내에 준비를 하시면 되고 12개월 납부도 가능하다. 꿀팁입니다. 채권 매입이 뭐냐? 내가 주택을 사게 되면은 국민주택 채권 1종을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 매입을 어느 정도만큼 해야 되냐? 이 옵션 포함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 금액에 이 옵션을 포함한 금액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3.1%를 곱한 금액을 사야 돼요. 어쨌든 이 금액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대부분 다시 팝니다. 근데 팔 때 우리가 주식을 샀다가 바로 팔 때 조금 더 손해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인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할인율이 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한 7%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없어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권 매입을 했다가 싸게 팔았을 때
매입한 금액에서 내가 판 금액의 차익이 금액들입니다. 이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법무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사 분들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정 전세가. 여러분, 여기는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세를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에 중도금 60%까지, 그러니까 총 금액의 80%까지를 올 현금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때 들어가면서 전세를 주면서 이제 나머지 돈을 중도금에서 일부의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전세가가 한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3.5억. 그러니까 여기 5구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였으니까 총액이 부대비용 포함해서 약 8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묶어놓는 거죠. 어쨌든 근데 3년 내에 입주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2년밖에 못 줘요. 이 점 참고, 전세를 2년이라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 전세도 올 현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5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더 신축이잖아요. 두 개 아파트는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신축이 되었을 때. 그리고 28년 8월까지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13억 5천하고 15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전세. 큰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최근의 추세로만 보면 13억 5천, 15억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즉, 총 비용에서 이 비용들을 뺐을 때 5구 기준으로 8억 정도가 필요하고 8사 기준으로는 1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배치도랑 평면도가 공식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치해서 찾은 배치도인데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너무 적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베이, 84, 59, 4베이 모든 방의 창이 남향으로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타워형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즉 작은 단지에 많은 물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4베이가 안 나온다. 보통의 재건축 아파트 평면이다. 그렇다고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큰 택지가 크고 그런 경우에는 4베이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뽑을 수 있겠지만 최선이었겠죠. 아파트 대지의 크기와 이 모양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의 세대수를 뽑으려다 보니까 4베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4베이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하나 더 이쪽에 있어야 모든 창문이 4개로 뚫리면서 더 넓어 보이는 면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베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5구 같은 경우에는 3베이의 맞통풍이 가능하다. 이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맞통풍 하는 평면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84A 같은 경우도 맞통풍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이 확실히 5구와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침실에 드레스룸 있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맞통풍이 안 되는 이런 모양의 경우를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타워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타워형이라고 불렀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길쭉길쭉한 성냥갑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파트를 더 높게 주상복합이라든지 더 높게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기둥들을 중심에 두고 아파트들을 이 기둥 주변에 붙여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스포베이처럼 이렇게 긴 면적이 안 나오고 이렇게 뭔가 뭉툭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평면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평형이기 때문에 맞통풍이 안 되는 그런 평형들을 타워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84A보다 조금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84B 같은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 평형이기도 합니다. 통풍도 안 되고 이런 거실 주방이 작아서 개방감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84A랑 다른 점은 팬트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경쟁률이 좀 낮은 데를 찾아보고 싶다. 가점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84B를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포 트리니원의 84D가 방이 하나 작았나? 조금 다른 평형보다 불리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평형들은 74점이 됐는데 59D만 71점이었어요. 이런 점, 평면, 난 무조건 당첨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평면 안 좋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추첨하신 분들은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추첨 물량 보시는 분들은 따로 추첨 물량이 있는 타입을 골라서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84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 보여요. 아까는 84A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길어지면서 주방이 좁아 보이는 감이 있었는데 84C 같은 경우에는 주방 넓이를 넓힌 구조입니다. 드레스룸도 크고 근데 여기 공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넓어 보이고 마통풍 가능하고 좋은 구조다. D도 C에서 조금 더 변형된 구조죠. 여기 복도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건데 여기의 활용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C와 거의 유사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예요. 꿀팁. 최대 10억까지, 최대 11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차용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되셔야 신용대출이 1억까지 나오시겠죠. 근데 1억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규제를 해놨어요. 1억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만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 집을 살 수 있다. 1억이 만약에 넘어서 신용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택 구입한 것에 대한 허가 지역이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취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의해서 신용대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후 중도금을 또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 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퇴직금 중간 요청을 하셔서 중도금 20%를 내셔야 되잖아요. 27년에. 그때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태실 수 있습니다. 뭐 IRP나 연금 계좌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집을 살 때는. 저는 충분히 인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12억 버는 거니까. 소득공제 냈던 부분 다시 돌려준다고 치더라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증여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10년간 5천만 원,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그러니까 1억 5천까지는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로. 혼인이나 출산 시에요. 동시 각각이 아닙니다. 혼인을 하거나 출산했을 때 1억 5천, 혼인했을 때 1억 5천 원 받고 출산했을 때 또 1억 받고 안 됩니다. 합산해서 1억 5천이에요. 자, 무이자 차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빌렸을 때 이 차용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까지. 즉, 빌렸을 때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빌렸을 때 차용증을 써야 되거든요. 특히 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있어서는. 근데 이 법정 이자율이 4.6%예요. 4.6%에 2억 1,700만 원을 곱하면 얘가 1,000만 원이 나와요. 즉 서로 빌렸을 때 줘야 되는 그 이자 1,000만 원 정도가 비과세라는 거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엄마한테 2억 1,700만 원, 아빠한테 2억 1,700만 원. 그러니까 4억 3,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위, 며느리,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분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2억 1,700만 원씩도 가능해요. 그것도 비과세예요. 그러면 내가 시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4억 3,400만 원 빌릴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죠. 내 남편도 또 남편의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집안이 만약에 여력이 되셔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은 각각의 집안에서 8억 6천, 여기도 8억 6천, 그러면은 16억까지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채용증을 작성하셔야 되고 이것을 빠르면 5년에서 7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국세청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 사면 반드시 전수조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빙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민감한 부분은 댓글에 질문을 이제 다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차용증 어떻게 써야 되고 주택 구입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천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일부 타입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4A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물량을 고려하시는 부분, 즉 60점 이하, 65점 이하이신 분들은 이 추천 물량이 있는 쪽에 넣어야만 당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쪽들은 아예 검정색 글씨는 아예 없습니다, 확률이.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59 아니면은 84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1주택 같은 경우에도 59 아니면은 84에만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가점이 좀 애매하다. 내가 한 68점인데 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나 무조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84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전 영상이 조회수 10,000회가 나와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비인기 타입으로 당첨이 애매하신 분들은 넣어보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 특별 공급 청약을 하고요.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 홈입니다.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까지만 아마 뽑을 거예요. 마감이 될 거예요. 기타 지역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12월 16일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데 돈이 얼마 있는데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여러분의 성향과 가치관과 소득과 현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증여나 차용이나 이랬을 땐 어떻게 되나요? 100%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100%짜리 정보지만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별로 조금 복잡한 이런 점들은 제가 정말 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댓글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일일이 발송드리기가 어려워서 홈페이지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열람을 일반 공급 날까지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1:1 상담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청약, 매매, 올인원 상품이나 청약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4,900원으로 시작하는 청약 올인원 상품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올라온 갈아타기와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개념 영상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전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